confess, Father, I confess, 'cause I've been living wrong. 안녕하십니까, 크블코트입니다. 오늘은 KT에 새롭게 합류한 존 이그보누 선수를 분석해보았습니다. KT 구단에서는 뛰어난 운동 능력과 기동성을 보유한 정통 인사이드 빅맨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키 2m 11cm, 몸무게 117kg에 정말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윙스팬도 약 2m 13cm이며 뛰어난 운동 능력과 달릴 수 있는 기동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KBL에서 이 정도의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이라면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그보누 선수는 플로리다 대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무릎 C자인대 파열로 안타깝게 시즌아웃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재활을 잘 마치고 지난 시즌 G리그에서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시절과 G리그에서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주 옵션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과 3학년 총 58경기 중 49경기를 선발로 출전했지만 평균 출전 시간은 약 23분 정도였으며 득점도 약 9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는 6.5개, 블락은 1.4개를 기록하였습니다. G리그에서는 브루클린 네츠 산하팀에서 26경기 중 단 5경기만 선발로 나섰습니다. 경기당 평균 18분 정도를 뛰며 10.3득점, 7.4리바운드, 1.3블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경기 영상과 기록 그리고 분석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이 구분되는 선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에서 수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학교 경기 영상을 찾아보다 현재 마이애미 히트의 뱀 아데바요 선수와 매치업을 한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수비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좋은 신체 조건과 힘을 활용한 포스트 수비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너지 분석 통계와 스카우팅 리포트들을 봐도 굉장히 좋은 포스트 수비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뛸 수 있는 빅맨입니다. 이렇게 큰 몸을 이끌고 빠르게 속공에 가담합니다. 상대팀에게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옵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도 빠른 농구를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골밑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덩크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본인의 힘과 신체 조건을 이용하여 자리를 잘 잡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 2학년 시절에는 골밑에서 무려 70.2%의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허운 선수가 밥상을 잘 차려준다면 떠먹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스크리너입니다. 일단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수비수가 쉽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자 파울을 분석해봤을 때도 불법적인 스크린으로 불린 파울은 많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 이후 롤 또는 슬립하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고 볼도 잘 캐치합니다. 하지만 픽앤팝이 가능하지 않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리바운드와 블락도 잘 할 수 있지만 순발력이 엄청 빠른 편은 아니라 좋은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팅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점프슛을 시도하는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점프슛으로 득점한 것을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유투도 대학교와 G리그를 통틀어 60% 이상을 기록한 시즌은 없습니다. 공격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업 공격이 아쉽습니다. 기술을 이용한 포스트업 공격이 아닌 힘과 운동 능력으로 포스트업 공격을 진행합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가 득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훅슛을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성공률이 높진 않습니다. 이런 공격 스타일의 센터는 포스트에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존 이그보누 선수도 무리하게 자리를 잡다가 공격자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교 시절의 포스트 플레이를 보면 오른손잡이이다 보니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턴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 블락에서 왼쪽으로 도는 빈도가 높았고 공격 효율성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G리그 영상을 보면 왼손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어 조금은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패싱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포스트업 공격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포스트업 중 더블팀이 왔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팀마다 다양한 형태와 타이밍으로 더블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외곽 수비와 가로 수비가 좋지 않습니다. 앞서 장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업이나 골밑에서의 수비력은 뛰어나지만 가로 수비는 좋지 않아 발이 아닌 팔로 하는 수비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픽앤롤 수비나 픽앤팝, 아이솔레이션, 스팟업 등의 수비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팀에서 다양한 수비 방법을 활용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빠른 빅맨이 이그보누 선수를 밖으로 끌고 나와 공격한다면 약점이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도 멀리서라도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정말 장점과 단점이 뚜렷이 구분되는 선수입니다. KT에서 소개한 대로 운동 능력과 기동성을 갖춘 빅맨이지만 공격 옵션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G리그 시절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득점 장면이 대부분 받아먹는 득점입니다. 또한 수비에서도 골밑 수비 외에는 큰 강점이 없어서 수비 옵션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의 외국 선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뛸 텐데 얼마나 생산성을 만들어낼지 서동철 감독님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최근 외국 선수들 계약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른 선수들도 간단하게라도 분석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